자, 12페이지 응급사정 봅시다. 응급환자의 사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응급환자는요, 이머전시는 가장 첫 번째는 신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다른 시스템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응급실에 가서도 잘 해요. 의료진이라든가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지방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잘 돼 있어요. CPR, 인투베이션 그런 거 다 잘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중증 외상 환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 그건 뭐냐면은 닥터 헬기 도입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응급실을 운영하고 중환자실을 운영할 때의 그 수가 문제,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신속함인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신속함이 없어져요. 응급환자 어세스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함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체계적. 예를 들면 CPR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A, B, C, D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에어웨이에서 인공호흡을 먼저 했어요. 지금은요, 가슴을 그냥 꽝 쳐야죠. 그렇죠? 그런 어떤 체계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화상이다. 그러면 몇 퍼센트의 화상일 경우에는 어디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탈수기가 지나고, 이뇨기가 지나면 또 어떤 감염 증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정확한 그런 인지 능력, 과학적인 사고 능력이 상당히 필요한 게 바로 응급환자 어세스먼트예요. 과학적인 사고 능력. 즉, 다시 말해서, 간호는 과학이죠. 근거가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응급환자에서 중요한 거, 요 세 가지를 놓치면 이제 안 되고요. 그래서 초기 사정에서 우리가 응급환자를 분류를 해요. 보면은 13페이지 보세요. 적색, 황색, 녹색, 검정색.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재해가 났을 경우, 지진이 났거나 어디가 이제 폭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119에서 어떤 병원으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은요,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색, 황색, 녹색, 검정색으로 어떻게 응급 환자를 긴급, 응급, 비응급 분류로 4가지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정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적색은요, 긴급 환자예요. 즉각적인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것. 자, 황색 보세요. 황색, 노란색이죠. 응급 환자로 즉시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1시간 이내에 처치와 이송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게 뭐냐면, 자, 긴급 환자, 응급 환자. 비슷하지 않아요? 응급도 급한 거고 긴급도 급한 거고 두 가지 다 어떤 중재,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급한 건 뭐예요? 긴급이 적색, 그 다음 두 번째 응급이 황색. 그래서 1시간 이내에 처치와 이송을 해야 되는 것.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녹색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응급처치와 이송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황색하고 그 다음에 적색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응급실에서도. 근데 이제 녹색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좀 이제 기다릴 수가 있는 거. 그게 뭐냐면 한 3시간. 그 다음에 검정색은 뭐예요? 이미 더 이상의 중재가 필요 없는, 사망하였거나
의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무리 어떤 치료나 인터벤션을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블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망이구나. 그래서 근조 그런 거 달 때 우리가 블랙 달잖아요. 그쵸? 그래서 블랙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가장 헷갈리는 거 적색, 황색, 녹색은 이제 중간. 녹색은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문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적색과 그 응급 환자의 분류 4가지. 근데 다른 건 다 썼는데 적색하고 황색에서 이거를 헷갈려서 못 쓰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적색하고 황색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서 및 소생술 봅시다. 대부분 초기 사정은요, 생명을 위협하고 어떤 외상이나 질환이 있는 그런 환자로 판단하는 단계. 그러면은 환자 접촉 후 즉각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자, 기도 유지를 해야 되죠. 기도 유지, 호흡 기능 유지, 또 순환 기능 유지, 기능장애 평가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 유지예요. 기도 유지. 제가 여기를 지울게요.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기도 유지. 뇌는요, 5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뇌는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심장이 뛴다 하더라도 어떻게 의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뇌사 상태나 혹은 식물인간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기도 유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가 가장 중요한데, 뇌는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5분 내에 뇌에 산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부 고정인데, 경부 고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외상, 만약에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 가장 많이 부러지는 것이 이제 허리인데, 목도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그 뒷좌석에서 뒷차가 뒷좌석을 받았을 때 앞에 있는 운전자보다는요, 뒤에서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운전벨트 안 했을 경우에, 안전벨트 안 했을 경우에, 아니면 뒤에 앉아서 뒷차랑 박았을 경우에 어디가 많이 다치냐면 머리가 많이 다쳐요. 머리하고 목. 그래서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경추하고 이 밑에 흉추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부 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이 호흡 기능, 기도 유지가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호흡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귀를 열어놓고 호흡을 할 수 있게 기능을 유지하는 거예요. 호흡 기능 유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환자가 반응을 보이면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코를 골거나 아니면은 호흡을 할 때 무슨 호흡곤란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와서 응급실로 와서 아니면 119 와갖고 인투베이션을 실시하죠. 요즘 119 안에서도 인투베이션을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환기능 유지예요. 순환기능 유지는 뭐냐면은 혈압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펌핑이라고 그래갖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이제 전신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펌핑을 하면은 쫙 한 번에 1초에 이게 전신으로 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혈액하고 산소가 조직과 장기에 안 들어가면은 괴사가 되면서 어떻게 기능이 부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는 게 우리가 맥박도 보고요. 또 피부색을 많이 보는 거죠. 자, 네 번째가 이제 기능 및 의식 상태를 평가하는 거. 여기 끝나면 기능 및 의식 상태. 손 움직여 보세요, 뭐 해보세요 하는
그런 기능 및 의식 상태를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은 의복을 제거를 해주고요. 의복을 제거를 해주고, 근데 이제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 유지하고 호흡 기능 유지 얼른 끝나면은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 옷에 열이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옷을 갖다가 이제 벗겨야 되는데 이게 벗겨지면서 이 표피, 지피까지 같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기에서 연기가 나거나 그러면은 가위로 자르거나 어떻게든지 그 옷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5번째에 의복 제거 혹은 지속적인 소생술이 들어갑니다. 자, CPR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부터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CPR이 들어가는데 이 5가지 기능, 5가지 절차로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초기 어세스먼트 하고 나서 소생술 해서 의식이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죠. 한 하루 이틀 입원시키죠. 입원시켜갖고 전신적 상태를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그 샥이 또 그냥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발성 외상으로 왔는데 수술을 해서 끝났는데 혈압이 안 잡혀요. 중증외상센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디서 출혈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수술을 한 것 같은데 가슴에서 하고 가슴하고 다리가 그러니까 엠테이션이 돼갖고 이제 출혈이 됐는데 그걸 갖다 다 막았는데 혈압이 안 잡히고 이 사람은 계속 맥박이 계속 떨어져요. 뇌 CT, 뇌는 안 다친 것 같았는데 뇌 CT를 좀 찍어봐야겠다. CT 찍었는데 거기에 또 뭐가 혈전이 있어요. 아니면 동맥류가 있거나 아니면 골절이 있거나. 그래서 며칠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 또 어떤 또 샥이나 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입원해서 세컨더리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죠.